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자, 566페이지 펴보시면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라고 나와 있죠.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의 소유. 소유 및 뭐다?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 이 법률. 집합 건물 있죠, 집합 건물. 이 집합 건물은 뭐다? 아파트다, 아파트. 아파트다, 이 말이야, 아파트. 자, 이 아파트에 대해서 그 소유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법률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소유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파트 그려보는 거예요. 아파트 그리세요, 빨리. 아파트야, 아파트. 4층짜리 아파트, 4층짜리 아파트. 자, 이렇게. 3층이 됐네요. 자, 4층짜리 아파트, 4층짜리 아파트. 4층 이상이 돼야 되니까요. 자, 4층짜리 아파트. 4층짜리 아파트. 4층 맞습니까? 네, 4층이에요, 4층. 이렇게.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101호, 201호, 301호, 401호라고 한다면, 자, 만약에 이 401호에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가리켜서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파트에 뭐 여러 가지 뭐 계단이라던가 복도 뭐 이런 거 있겠습니까? 계단, 복도, 뭐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있을 수 있겠죠. 엘리베이터. 여기 엘리베이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공용 부분이라고, 공용 부분. 자, 그리고 아파트 밑에 뭐가 있어요? 아파트 밑에. 지하 주차장이야? 자, 지하 주차장 말고 뭐가 있다?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맞습니까? 자, 이러한 대지 사용권. 주차장 좋습니다. 자, 대지 사용권. 자, 그러니까 이 집합 건물의 소유와 관련된 부분은 첫 번째 뭐예요? 전유 부분. 두 번째요. 공용 부분. 세 번째요. 대지 사용권.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책을 한번 보죠. 566페이지. 자, 보시면은 이 집합 건물의 구성 부분과 이에 대한 권리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전유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의의를 보시면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다. 이 전유 부분이 구분 소유권에 글씨 이상하네요. 자, 구분 소유권에 구분 소유권의 객체다 이 말이에요. 객체. 자, 여기서 왜 구분 소유라고 하냐면은 401호 전유 부분을 갑이 소유하고 있고, 그럼 301호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다른 분이 소유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는요? 또 다른 분이 소유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다 구분 소유를 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구분 소유. 그래서 이 전유 부분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구분 소유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그 요건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파트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까? 네. 독립돼 있죠? 구조적으로 독립돼 있습니까? 네, 독립돼 있어요. 구조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셔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려가 보시면은 관련 판례 보세요. 관련 판례. 관련 판례에서 셋째 줄 봅니다. 아닙니다. 둘째 줄 먼저 보세요. 둘째 줄 왼쪽에 책에 줄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밑에 줄에 중간 정도 보시면요. 구분 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구분 행위.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의 객체, 즉 전유 부분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구조상, 이용상 뭐가 필요하다? 독립성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독립성.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불어서 뭐가 필요하다? 구분 행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구분 행위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구분 행위가 도대체 뭐냐? 그게 이제 판례 나와 있는데요. 자,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 줄에서 밑에 줄 오른쪽에 보시면요. 밑에 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가 돼야 된대요. 아파트를 지었어요. 20층짜리 아파트를요. 20층짜리 아파트를 지으시면서 자, 이거를 짓죠. 자, 이거를 먼저 건축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예요? 그 이후에 뭐 한다? 분양합니까? 분양? 예? 분양할 때 분양 계약을 하실 때 이 20층짜리 건물을 예를 들어서 20개로 나누셔가지고 분양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20개의 구분 소유권으로 이거를 하고자 하는 그 의사가 있습니까? 예, 그게 뭐다? 구분 행위다 이 말이에요. 구분 의사. 예? 구분 행위, 구분 의사. 자, 그럼 만약에 이 20층짜리 건물을 나눠가지고 40개로 할 수도 있습니까? 예? 40개로 할 수 있습니까? 분양 계약 체결할 당시에 이걸 나눠가지고 40개로 할래. 40개로 할 수 있습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만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분양하시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예? 구분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몇 개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누구 마음이다? 집주인 마음이다. 집주인 마음이다. 분양하실 때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20층짜리를 지은 다음에 야, 이거 내 혼자 다 가질래. 에? 내 혼자 이거 다 가질래 해도 됩니까?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지 맘이에요, 지 맘.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자, 그런데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러한 이 구분 행위 있죠. 구분 행위만 있으면은 뭐가 인정이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구분 뭐가 인정되는 것이다?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등기를 다 나눠가지고 하셔야 소유권 인정되는 것이다. 아니면은 구분 행위가 있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추면 인정되는 것이다. 전자다, 후자다? 후자예요, 후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187조다 이 말이에요. 법률의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등기를 안 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게 바로 법률의 규정이었었죠. 그거다 이 말이에요. 이 구분 행위 같은 경우도. 네. 자, 그리고 책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가시면은 2번에 이제 구분 소유권 나와 있죠. 구분 소유권. 자, 보시면은 자, 구분 소유권에서 둘째 줄 봅니다. 자, 둘째 줄 보시면은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 책 넘깁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3번에 공용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양괄호 2번에 공용 부분의 종류 해가지고 동그라미 이름은 뭐라고 돼 있어요? 법정 공용 부분이다. 다른 말로 구조상 공용 부분이다 라고도 합니다. 내려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 자, 그러니까 이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나눈다? 첫 번째, 구조상 공용 부분. 두 번째요, 규약상 공용 부분. 자, 구조상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복도, 또 뭐가 있을까요? 계단, 또 뭐가 있을까요? 에? 엘리베이터. 자,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뭐다? 공용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자, 그런데 규약상, 규약으로 정해가지고 공용 부분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뭐 이런 거예요. 관리사무소,
또 뭐가 있을까요?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이 있다면은, 에? 이것도 이제 규약상 공용부분이 되는 것이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에? 뭐 회관 같은 거, 에? 놀이터 이런 거, 놀이터. 에? 책 봅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자, 먼저 보시면은 법정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 보시면은 기역의 오른쪽 가봅니다. 외벽, 지붕, 옥상, 계단 이런 것들 구조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공용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외벽이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401호에 살고 있습니다. 갑이. 에? 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의 이 내벽은 뭐다? 내벽은 공용 부분이다, 전유 부분이다. 네, 전유 부분이에요. 갑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물론 뭐 부시면 안 되겠지만 마음대로 뭘 붙이시든 뭐 하시든 뭐 자기 마음이죠. 하지만 그 외벽은 뭐예요? 외벽은 갑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외벽은 공용 부분이다, 공용 부분. 자, 내려가 보시면은 복도 그리고 현관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디귿의 둘째 줄 봅니다. 별도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네? 등기할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 구조상 공용 부분들은 등기를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런데 그 밑에 규약상 공용 부분에서 니은 오른쪽 끝에 정도에 보시면은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관리사무실, 집회실, 공동창고, 차고 이런 거죠. 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지하주차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이겠죠. 내려가 보시면은 등기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등기를 해야 된다. 규약상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된다. 여기서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이게 공용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 취지를 등기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등기부에다가.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가보시면은 양괄호 3번입니다. 제10조가 나와 있습니다. 1항을 보세요. 1항. 보시면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자, 그러면 이 공용 부분을 어떻게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공유로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전유 부분 소유자들이요. 자, 이 아파트에 갑, 을, 병, 정이 각각 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용 부분들 있죠. 여러 가지 뭐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붕 이런 것들 있죠. 뭘로 가지는 거다? 공유의 형태로 이 전유 부분의 소유자들이 가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려가 보시면은 양괄호 4번 한번 내려가 보세요. 전유 부분과의 일체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13조 1항 봅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 밑에 줄에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101호에) 여기를 갖다가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101호 전유 부분에 지금 현재 정이 소유자로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정이 소유자로 있다 이 말이에요. 101호에. 자, 그런데 이 소유자 정 같은 경우는 전유 부분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뭘 가지고 있다? 지분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에 따른다?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 정이 이거를 A라고 하는 사람한테 파셨다. 101호를 파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A 같은 경우는 101호 전유 부분 소유자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전유 부분만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딸려온다? 예, 공용 부분에 이 뭡니까? 지분도 같이 딸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용 부분의 지분은 전용 부분의 처분에 어떻게 된다? 처분에 따르게 된다 이 말이야. 딸려간다 이 말이야. 딸려간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등기부에다가 이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일일이 계속 바꿀까요? 소유자 바뀔 때마다? 안 바꿔요. 아파트 단지가 몇 개인데요? 사람이 몇 명이돼요? 그거 다 바꾸면 등기부 엄청 두꺼워지기 때문에 일일이 안 바꿉니다. 그냥 전유 부분 처분하면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넘어갑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은 5번에 대지 사용권이다라고 되어 있죠. 2조 봅니다. 6호에 보시면은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다. 대지에 대해서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전유 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요 대지 사용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지 사용권도 어떤 형태로 가진 거겠어요? 당연히 지분의 형태로.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은 공용 부분과 이 대지 사용권과 관련된 내용은 전유 부분 소유자들이 어떤 형태로 가지는 것이다? 지분의 형태로 가지는 것이다. 그럼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다? 소유의 형태가 공유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공유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정의 101호 소유자 정의 전유 부분을 갖다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넘기시게 되면은 이 전유 부분에 딸려 있었던 공용 부분 지분뿐만 아니라 뭐도요? 그렇죠. 대지 사용권에 대한 이 지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는 것이다?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과로 2번에 그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다. 같이 간다 이 말이 20조 보세요. 1항에.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 파트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 그리고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종된 권리까지 싹 다 미친다 그랬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특정한 호수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201호라고 합시다. 이 201호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당권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갑이 가지고 있는 201호라고 하는 이 전유 부분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 다 미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공용 부분에도 미칩니까? 예, 미치는 거예요. 물론 지분의 형태지만요. 그리고 또 어디에 미친다? 예, 그렇죠. 대지 사용권에 싹 다 미치는 거예요. 다 미치는 거예요. 다 미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저당권자가 만약에 갑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뭐 들어가면요? 경매를 들어가셔가지고 이거를 누군가가 경락받으시게 되면은 전유 부분만 경락받아요? 다 경락받아요? 예, 싹 다 경락을 받으시는 거예요. 딸려오는 거죠. 뭐가요? 얘네들이 어디에? 전유 부분에 딸려서 온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내려가 보시면은 572페이지 하단부 봅니다.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다라고 돼 있죠. 572페이지. 자, 보시면은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용 부분의 사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뭐에 따라 사용한다?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용도에 따라. 네?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사용을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이거 뭐였어요? 사용 수익을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뭐였어요? 에? 이거 뭐였어요? 공유였어요. 공유. 에? 공유였어요. 공유. 공유에서는 사용 수익을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구분 소유에 있어서는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용 부분을요?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만약에 용도에 따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분 비율로 사용을 한다. 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엘리베이터 탈 때 평수가 작으신 분들은 어떻게 타야 되는 거예요? 에? 이해돼서 뭔 말인지? 만약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평수가 작으신 분들은 횟수가 정해져야 되겠죠. 하루에 한 번만 오르내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정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속이기 위해서 출제가 됐었어요. 지난번에. 이걸 속이기 위해서.
공유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공유해서 이런 식으로. 예, 하지만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예, 좋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 정리하시고요. 자, 내려가 보시면 이제 공용 부분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기역에 구분 소유자 4분의 3, 4분의 3의 의결 그리고 집회 결의를 통해서 네,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은 양괄호 2번에 공용 부분의 이 부담과 수익과 관련된 내용들 나와 있습니까? 예, 요것들 같은 경우는 17조 첫째 조 오른쪽 가봅니다.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관리비 내는 거예요. 관리비 내는 거. 관리비 낼 때 넓은 데 사시는 분들이 많이 냅니까? 예, 맞아요. 많이 내요. 왜 그런 거예요?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예, 넓은 데 사시는 분들은 많이 내신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부담 수익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게 이제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리에 대한 내용들. 이 관리에 대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 관리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관리단. 그리고 관리인도 있어요. 관리인. 그리고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자, 여기서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재건축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런 이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이후에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일단 이번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입문 과정에서는 이 소유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예, 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막바지에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좀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예,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됐는데 예, 끝까지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주서부터 예,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이론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을 끝으로 해서 입문 과정 예, 다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